오늘 주제는 법인 파산 절차,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인 파산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가, 이걸 보시는 대표자님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영상 하나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5가지 절차를 설명하기 전에 법인 파산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합시다. 법인 회생이라는 게 있고 법인 파산이라는 게 있는데, 법인 회생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매출을 냈을 때 월세나 재료비나 인건비나 제세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남는 순이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순이익으로 채무를 천천히 갚아가겠다, 이게 회생입니다. 법인의 채무가 100억이 있을 경우에 75억 정도는 탕감을 받고 25억 정도 금액은 10년 동안 나누어서 천천히 변제하겠다, 이게 법인 회생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매출에서 비용을 뺐을 때 남는 게 없다, 순이익이 없다, 또는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사양산업이라서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또는 괜찮은 사업이지만 일단 지금 법인은 파산으로 한번 정리해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명의로 새 출발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산은 현재로서 매출이 나오고는 있지만 비용을 제외했을 때 순이익이 남는 게 거의 없다거나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 또는 어떻게든 내가 끌어가려면 끌어갈 수 있지만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채무를 0으로 만들고 제로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차후에 기회를 봐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파산이죠. 여기서 구분하실 개념이 폐업이 있습니다. 폐업이란 것은 내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고 내가 영업인으로서 상인으로서 하는 행위를 중지하겠다, 요게 이제 폐업이고, 파산이란 것은 세무서가 아니라 법원에 가서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고 등기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법인이 사업자를 폐지했다고 법인이 사라지거나 법인 채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세무서에 신고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채무를 탕감받는 것은 폐업이 아니고 파산입니다. 법인 파산 절차 5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마 직접 하시기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신청서 자체야 어떻게 맨날 며칠 고민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 후속 절차로 계속 법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자료 제출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다 공부하실 만한 자료도 없고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모아가지고 법원에 접수를 시켜야겠죠. 이 법인 파산 재판을 시작해달라고 접수를 시켜야겠죠. 그 행위를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표자 신문기일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법원 파산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인 파산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하단 말이죠. 이 법인은 왜 파산을 신청하는가? 왜 이렇게 경영이 힘들어졌는가? 그러니까 대표자님을 불러놓고 신문을 하는 거죠. 물어봅니다, 판사가. 담당 변호사하고 대표자를 불러서 법인은 왜 파산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빚을 졌습니까? 혹시 은닉한 재산은 없습니까? 잔고에 있는 재산이 있다고 나와 있던데 지금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사관계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사안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묻는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법원에서 대표자 신문기일에 물어보는 것은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담당 변호사가 사전에 미리 교육을 해줄 겁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답변을 드릴 거니까 당황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납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납금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파산관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관련해서 파산 절차를 도와주고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처분해서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납금의 규모는 그 법인의 채무 금액, 그 규모에 따라서 비례해서 채무가 작으면 조금만 내고 많으면 많이 내는 건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예납금 5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에 다 걸쳐 있습니다. 500에서 1200만원 사이인데 법인의 사정이 어려움을 소명을 하면 이 금액을 다시 감액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법원에서. 그래서 500에서 1200 거기서 감액을 한번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파산 선고기일에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자님께서 대표자 신문기일에 가셔서 판사님 질문에 답변도 하시고 예납금도 납부하시고 나면 이제 법원에서 심리를 해보고 이 기업은 정말 채무 초과 상태가 맞구나, 이제 경영해봤자 더 적자만 생길 것이니까 여기서 채무 탕감을 한번 해주는 게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파산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선고기일에 대표님께서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고기일에 출석을 해서 담당 변호사하고 담당 재판부하고 파산관제인하고 대표님하고 이렇게 4명이서 모여가지고 파산 선고를 하게 되고, 단 주의하실 점은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날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과 부채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이 대표자에게서 파산 관제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 관제인이 대표자님 재산의 점유 착수를 시작하는데 대표자님께서는 파산 선고일에 파산 관제인에게 가지고 있는 인증서나 통장이나 계좌나 이런 걸 넘겨주시게 됩니다. 물론 그 계좌에 남은 돈은 얼마 없으시겠지만 파산 선고가 되면 그 법인에 관련해서 재산이나 부채에 대해서 뭐 지출하든 말든 이걸 어디에 쓸지를 결정하는 대표님의 권한이 그 관리 처분권이 파산 관제인에게 전부 넘어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배당 절차를 시행하게 됩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진 이후로 파산 관제인이 여러분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남은 재산은 무엇이 있는가? 재무제표 장부상으로 봤을 때 재고가 10억이 있다. 근데 가서 직접 봤더니만 재고가 1억치밖에 없다. 그러면 9억은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이걸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이미 팔았는데 장부에만 남아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만한 재산이 없었는데 10억이라고 어떻게 좀 과대 계상이 된 건지, 이런 내역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미수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거래처에 받을 돈이 10억이 있다고 장부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제인이 가서 보니까 10억 수금이 안 돼. 실제로 수금할 수 있는 건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차이 나는 돈이 9억 9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건 왜 차이가 나는지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남은 재산은 없나? 비품이나 시설 뭐 남은 거 없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처분한 재산도 조사하게 됩니다. 작년에 상가 건물을 한 개 팔았다고 하는데 그럼 팔고 남은 돈은 어디 갔나? 팔고 남은 돈은 담보대출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어디 갔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이나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은 파산관제인이 받아가는 겁니다. 받아가서 팔 수 있는 재산은 공매 처분으로 팔아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채권자에게 다 나눠주면 파산 절차는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받아올 재산이 없는 법인은 이런 배당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바로 종결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 파산을 고민하시는 대표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5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두 번째 대표자 신문기일에 한번 출석하시고, 세 번째로 예납금을 한번 납부하시고, 네 번째로는 파산 선고기일에 한번 출석하시고, 다섯 번째는 남은 재산이 무엇인지 관제인에게 설명해주고 관제인에게 납부하게 되면 관제인께서 그걸 팔아서 채권자에게 배당해준다. 이렇게 5가지 절차만 거치면 여러분 법인은 파산이 되고 모든 채무가 탕감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